안녕하세요, 뽕니스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변함없이 히어로에 대해 아주 심도 있는 또 뽕니스만의 분석과 많은 팬들의 반응,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사 소식까지 한가득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영님의 이 광주 콘서트를 앞두고 다시금 우리가 고향 콘서트 때와 창원 콘서트 때 느꼈던 그 열정이 끌어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콘서트 하기 좋은 날씨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어린 팬들은 콘서트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영님의 사랑의 진짜 노래를 떼창하는 건데요. 뭐 어떤 노래건 떼창을 했을 때 안 좋겠냐만, 이 사랑의 진짜가 사실 처음 공개됐을 때 어린 팬들은 굉장한 걱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워낙 고음이다 보니까, 심지어 남자 톤과 여자 톤은 그 음역대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님이 안 그래도 고음이 막강한 가수인데 이 고음을 가성으로 불러버리니 얼마나 음역대가 높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팬들은요, 나중에 콘서트 할 때 이 사랑의 진짜 노래가 흘러나오면 떼창할 때 다들 귀신 소리가 날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가 들렸었는데, 의외로 콘서트에 다녀온 분들은요, 떼창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였고 의외로 다들 잘 불러서 짜릿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이 사랑의 진짜를 함께 떼창하며 고향 콘서트에서 직접 느껴봤는데, 이 영웅시대 분들이 의외로 다들 노래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 히어로의 노래가 워낙 감성에 짙게 만들고 또 굉장한 스킬을 요구하기보다는 진심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다 보니 열심히 연습해 오셨는지 떼창으로 불러도 귀신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팬들의 증언도 잇따랐죠. 창원 콘서트에서 떼창이 아니라 무슨 합창처럼 곱게 울려 퍼져서 나도 깜짝 놀랐다. 그간 자연스럽게 갈고 닦였다 라는 말도 있고요. 나만 노래가 안 올라가던데, 알아서 다들 키 낮춰 부르는 것 같던데, 크크 원키가 아닌 듯, 영님의 가성이면 여자 일반 키랑 대충 맞지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님이 시켜만 주면 떼창이 가능하다. 떼창이 좋긴 한데 영님이 시킬 때만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콘서트장에서 간혹 히어로가 노래를 부르는데 근처에서 따라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관람석에 앉아 계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너무 신나거나 감격에 젖어 따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의식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이 히어로의 목소리를 듣는 그 온전한 시간이 방해되지 않게 배려하시는 것도 현명한 영웅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히어로의 노래는요, 이 목소리 자체 서사가 한가득하다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 곡인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 나아가서는 요번에 기습 공개가 됐던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의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 이 두 노래를 들은 수많은 어린 팬들만이 열광한 것이 아니라요, 일반인들조차도요 연기를 잘한다, 이상하죠, 영님은 연기를 안 하고 노래를 했는데 노래로 연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노래가 좋아 자꾸 흥얼댄다, 임영웅 목소리가 들리면 그 장면들에서 서사성이 훨씬 더 강해진다, 대단하다, 우리들의 블루스 예고편 노래가 임영웅이었구나, 목소리 자체가 서사다, 목소리가 서사야, 노래로 연기해 진짜, 드라마 보다가 몰입이 확 된다, 목소리로 연기하시는 분이다, 목소리가 서사 그 자체다. 이 목소리로 연기한다라는 히어로의 평가가요, 지금 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버렸습니다. 그만큼 히어로의 이 목소리가 가진 파워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도요, OST 곡의 진정한 의미, 그야말로 드라마에 더 몰입하게 만들어주고 드라마 배우들의 감정 연기를 더 살려주는 그 요소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슬퍼졌다라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도 상당수 보이는 상태이죠. 그만큼 히어로의 이 목소리가 가진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이 목소리에 깃들어 있는 히어로만의 감성 보이스, 왜 감성 장인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냐? 임영웅과 싸이, 조항조, 이 세 가수가 칭찬한 아이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멋있다고 칭찬하는 아이돌 에이티즈. 홍유스 왜 갑자기 딴 가수 얘기인가요? 이유가 조금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뷔 초 때부터 이미 해외에서 입소문이 퍼졌던 아이돌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반응이 더 좋은 그룹이기도 한데요. 영님 역시 과거 쇼 챔피언 때 에이티즈가 너무 멋있다. 이 당시 에이티즈는 활동 중인 시기도 아니었는데 진짜 눈여겨보고 있나 보다라면서 이 에이티즈 아이돌 그룹의 팬덤도 영님이 즐겁게 이 에이티즈 노래를 즐기고 무대가 너무 멋있더라고 칭찬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한다. 퍼포먼스, 표정, 제스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프로페셔널해서 사인도 받고 활동한 옷과 비슷하게 동대문에서 옷도 제작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히어로의 이 미스터 트롯 당시 때 입었던 의상 중에 하나가 이 에이티즈라는 아이돌 그룹과 유사한 의상이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바로 이 그룹입니다. 이때 쇼챔피언에 출연을 해서 함께 사진도 찍었고 임여공 선배님이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이 복귀한 앨범 CD를 직접 히어로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던 정말 예의 바르고 개념 있는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이 입었던 과거 의상, 퍼포먼스도 너무 멋있다 보니까 히어로가 동대문에서 옷을 제작까지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에이티즈 팬덤 사이에서도 돌고 있었던 거죠. 참 재밌는 인연입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뭐 가수 조항조님께서도 아이돌 중에선 에이티즈가 최고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왜 제가 이 영웅님과 에이티즈 이야기를 하느냐. 이 에이티즈가요, 이 당시 히어로에게 이런 고마움을 표현했을 만큼 이 두 가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요계의 의리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에이티즈라는 아이돌 그룹이요, 현재 일본에서도 콘서트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월드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번 영웅님의 이 콘서트 상세 내용을 절대 스포할 수가 없지만 아비앙또 무대가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로 유명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 진출을 위한 무대로 작정하고 만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팬들만이 아니라요, 뽕뉴스의 개인적인 생각에도 히어로가 이 에이티즈라는 아이돌 그룹과 콜라보 무대를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영님이 이미 과거부터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했던 타 가수들과 다양한 역대급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무대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전부 다 정적인 노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번 아비앙또가 레게 힙합이라고 해서 영님만의 독자적인 이 동양의 멋을 살린 컨셉 퍼포먼스가 굉장한데요. 여기에 스트리트 파이터 우먼이라는 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하죠. 이 엄청난 여성 댄서들이 또 안무를 직접 짜주기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트렌디한 노래입니다. 히어로의 12곡 중에 가장 트렌디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비앙또겠죠. 근데 이 아비앙또가 예전에 우리 트롯 가수들이 굉장히 트렌디한 대중 가수들과 함께 협업한 무대가 종종 보이곤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수들은 안 그래도 의리를 자랑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팬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영님이 이번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아비앙또 무대도 너무나 멋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건 아니면 한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두 그룹이 콜라보 무대를 가시건 그 한 번의 정말 간단한 협업만으로도요, 엄청난 파급력을 이끌어낼 겁니다. 지금 이 에이티즈라는 그룹도 전 세계 월드 투어를 다니는데 이 히어로라는 존재를 모르는 아이돌 해외 팬덤이 잘 없을 정도로 각종 시상식과 각종 무대에서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티즈라는 그룹도 월드 투어를 하면서 그 인지도를 격상시키고 있죠. 이 두 가수가 만약에 단 한 번의 협업 무대를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파격적일 겁니다. 아비앙또라는 무대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이것을 히어로가 자신이 팬으로 이야기했던 에이티즈 그룹과 호흡을 맞춰 무대를 갖는다면 이 무대 영상이 정말 해외의 수많은 아이돌 팬덤에게 번질 것이고요. 안 그래도 영향력이 굉장히 격상하고 있는 이 그룹을 통해서 영님은 저 가수가 발라드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구나, 트렌디한 음악도 가능한 가수구나
라는 극찬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뽕뉴스만의 생각입니다만 세계 진출을 하기 위해선 이런 아이돌들과의 협업 또는 아이돌들처럼 트렌디한 음악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세계인들에게 인식시켜줄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CJ ENM이라는 대기업을 통해서도 진출할 방향성도 있지만 안 그래도 팬덤이 아닌 일반인들조차 이 영웅님과 에이티즈 아이돌 그룹과의 관계성에 대해 관심도 있고 훈훈하게 보고 있는 지금, 안 그래도 아비앙뚜라는 트렌디한 무대를 만들어낸 히어로가 정말 한 번의 협업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협업은 영웅님과 에이티즈만이 아니라 기존 가요계 음악방송에서 왕왕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짧게 전달해 드리겠지만 이 뮤직뱅크 사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지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적어도 이 악습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나서서 뭔가 데모를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지혜로운 눈을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현재 어떠한 흐름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 이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영상 시청을 종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또 제가 신나는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지금 짧게 말씀드린 내용이 혹여라도 불편하실 것 같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히어로의 소식으로 오늘 뽕뉴스의 아침 영상을 마무리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어제 올라온 놀라운 기사 내용을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 방송 점수에 대한 이 뮤직뱅크 고의였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뽕뉴스가 이야기를 키운다, 영웅시대분들이 이걸 너무 선동한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애시당초 경찰 고발도 히어로와 같이 방송 점수로 너무나 부당하게 1위를 빼앗겼다라고 할 수 있는 타가수의 팬덤, 이것을 지켜보던 일반 시청자들이 분개했고요. 나아가 일반인이 경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상태인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에 이제는 언론사, 방송사, YTN에서도 보도했었죠. 그리고 경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상황 속에 수사관까지 배치가 됐는데 이게 왜 악습이고 심각하게 다뤄지느냐? 변호사들까지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요, 임영웅의 노래가 라디오 등에 노출 안 된 탓이라고 해명했지만 조작 의혹이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일각의 주장처럼 방송사가 일부러 히어로에게 점수를 낮게 준 것이라면 어떻게 될 건지 이 전문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에게 직접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공통된 답이요. 정말 관계자들이 고의로 점수를 조작했다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약 제작진 등이 제3자와의 이해관계, 소문으로 들리는 정말 그 해당 그룹의 소속사와 이 방송사 관계자들이 모종의 뭔가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 맞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제작진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시청자를 속이고 임영웅이 2위로 르세라핌이 1위로 선정이 됐다면 위계, 즉 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자, 또 다른 변호사는요. 이번 논란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법적 쟁점을 논할 수 있지만 1위를 가른 방송에서 점수 집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어서 KBS에서 집계 대상 프로그램과 가중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해당 PD 등 관계자가 순위를 조작하여 1위를 잘못 선정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또 다른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말을 합니다. 형법에 의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다. 수사 대상은 KBS 제작진이 되고 만다. 관련 제작진이 정보 처리 장치 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등 이러한 행위로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입증이 된다면 혐의가 적용된다. 이게 지금 형사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 사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루머가 아니라요. 디스패치라는 굉장히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언론사에서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수많은 방송사가 여기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우리들만의 추측이 아니라 우리가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뽕기스가 결코 이거를 선동해서 영님에게 피해가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 임영웅이라는 가수만이 아닌 이 가요계 전체에 팽배해 있던 악습을 이번 기회를 통해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문제점이다라고 이제는 변호사들까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좀 더 신날 수 있는 내용을 팩트에 담아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